안녕하세요. 파도가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재형입니다.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공부도 억지로 했고 그렇게 성적이 좋지도 않아서 반장, 부반장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해봤었고요. 사실 의도하는 것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간 거는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그래서 대학교를 갔었고, 21살이 돼서는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친구들이 가니까 이때에 또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군대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군대 간지 벌써 1년이나 됐나 하는데, 사실 저는 그 1년이 벌써가 아니라 이제 1년이었고 아직도 그 1년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남은 1년이라는 게 저를 너무 답답하게 가로막는 벽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1년을 바꿀 수 있고 이 벽을 좀 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기회는 바로 청해부대 파병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이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상선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호송을 하는 게 주 임무인데, 이제 막상 이제 가게 되면 뭐 해외도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실전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괜찮다, 갈만하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지원할 만하겠다,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바로 이 기사인데, 남들은 이 기사를 보고 막, 아, 해군 멋있다, 대단하다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것밖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설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청해부대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함이라는 배로 전입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입을 간 첫날부터 이제 훈련과 정비를 엄청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저는 이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영아, 51% RS 가서 브리스 가지고 TACM으로 와라. 무슨? 뭐 어디서 어디로 오라는 거지? 저는 그 전에 이제 작은 배에서 이제 큰 배로 이제 갈아타면서 이제 배의 지리조차도 모르는 이제 어리버리한 이병 같은 상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병 같은 상병일지라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큰 안송을 받으면서 이제 184일간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숫자의 의미는 하루에 4번 14일간 그 물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심한 폭통과 함께 찾아온, 사실은 제가 설사를 했던 횟수고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멋있는 사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4m가 넘는 파도에 이렇게 큰 배도 흔들리고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까지 아프게 했었던, 저에게는 그저 높은 파도일 뿐이었고요. 그리고 덥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 대구 뭐 38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곳에서의 온도는 낮에 50도가 넘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열 중에 누군가 픽픽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덥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불가마처럼 저는 좀 뜨겁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매일 하루 8시간씩 이제 당직을 서다가 보면 실제로 군화가 녹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도당까지 당직자들이 쓰러지지 말라고 배치를 해두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당직을 서러 배에서 나오면, 사실은 진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당직을 서러 나와서부터 당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당직을 서러 나오거나 이제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가끔씩 이런 방송이 들리거든요. 부대 방호태세 변경, 초동조치반 배치. 이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적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바로 실탄을 장전을 하고 철모와 방탄조끼를 착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적에 대한 경계를 서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실전 전투 배치가 붙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훈련만 계속 해오다가 이 실전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저는 그 긴장감과 배치받은 곳으로 달려가면서 들었던 생각과 심장이 뛰는 소리나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다리는 막 후들거리고, 이때의 그 감정과 그 기억들은 아직까지도 잊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실전 이후에 힘든 파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면서 이제 사실 제 일기장에는 이제 한국 가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다, 덥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제 일기장에는 다른 글들이 조금씩 쓰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해를 하는 도중에 배와 함께 헤엄을 치던 100여 마리가 녹는 돌고래도 봤었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았던 수많은 별들과 생전 처음 보는 별똥별도 봤었고요. 이제 군대에서 여권을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이 여권으로 이렇게 군대 사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진들과 그 여권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도 배를 타고 이제 다녔었고요. 그 중에서도 오만과 지부티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못 가보지 않을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를 처음에 괴롭혔던 그 물갈이는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이렇게 65kg의 조금은 날씬했던 몸과 턱선도 줬었고요. 사실 흐르는 대로 살아오던 저에게 있어서 파병이라는 선택은 정말 후회가 많았던 선택이거든요. 그냥 군생활 좀 편하게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분명히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더라고요. 나중에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때 파병을 가서 제가 직접 몸으로 겪고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저는 딱 하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분명히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은 그것에서 얻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니니까 군대를 전역 후에 재수를 결심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남들이 다니니까 다녔던 20살의 대학교는 저는 내가 다니고 싶으니까 다니는 24살의 대학교로 다시 바꿔놨고, 그 뒤로도 조금씩이지만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면 또 뭔가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파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